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이성 척추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었는지 그 첫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그 이야기를 재밌게 많이들 봐주시고 댓글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이야기는 제가 한의과대학 학생일 때 처음 만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과의 이야기였고, 제 친구 누님. 오늘은 제가 한의사가 되어서, 인턴이 되어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관리 치료를 해드려 보았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과의 첫 만남입니다. 제가 한의사가 된 이후로는 처음 만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한의사 면허를 따고 처음 만난 환자분이에요. 제 블로그 내상 류마티스에 들어오시면요, 류마티스 이별여행 게시판 좌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2008년 3월 10일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분과의 첫 만남, 김모모 여성분, 당시 34세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꽤 이제 중년 여성이 되셨을 텐데, 이분과의 이야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어떻게 제가 류마티스 질환을 설명하게 진료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학생 때 우연히 친구의 누님이 전신형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되었고, 제가 그분의 2년간의 투병 과정을 보면서 자연 치유적으로 낫는 과정을 보았고, 그런데 그 누님을 치료해 주신 한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인연인지 제 전공의 시절 지도 교수님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인터넷 에이전트를 저희 지도 교수님 밑에서 자가면역 질환을 계속 진료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의사 전문의 과정도 관절질환 전문 진료인 친구과 전문의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리고 루푸스를, 강이성 척추염을,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을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어떤 인연과 만남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3월 달에 올려드린 글입니다. 처음 한의사가 되어서 진료해드린 환자분인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 만나뵙게 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왜냐면은 제가 면허 딴 이후로 처음 진료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니까. 하루에 3번은 만나게 됩니다. 인턴은요. 아침 식사할 때쯤에 한 번 뵙고요. 낮에 또 한 번에서 2번 뵙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체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인턴이라는 것은 환자분과의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의료인으로서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죠. 이분은 1년 이상 입원 치료를 하시면서 류마지기는 저는 1년 내내 이 김모모 여성 환자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분의 경과, 몸 상태를 1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인턴은 휴일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매일 뵙고 상태를 체크하면서 1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특징적인 건, 이 환자분이 한방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이미 무릎, 손목, 손가락에 변형과 강직이 나타난 상태에서 입원했어요. 굉장히 몸이 심한 상태에서 입원했는데 자력 보행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두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걸어야 하는 상태였고, 멀리 걸으실 때는 보조기나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런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왜 이런 상태로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나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떻게 치료와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무릎과 손목, 손가락 관절이 완전 변형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턴 시절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니까, 병력 히스토리를 체크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 와서 조기 진단 받고 조기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약물을 복용을 한 것입니다. 병을 방치하지 않았고요. 이분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열심히 복용을 한 것입니다. 꼬박꼬박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처방해준 대로 약을 먹었어요. 방치한 게 아니고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메토트렉세이트,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항 류마티스 약물 병원에 처방해준 대로 그대로
복용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관절 변형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다음에 열심히 약물을 복용했는데 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관절 변형이 나타난 것인가? 왜 병원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약을 복용했는데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변형 강기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인턴 시절에 가지게 되는 의문이죠. 병원에서 그렇다면 이분 말고 다른 분들요,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을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오래 드시는 분들은 그럼 나중에 관절 변형이 안 나타나는 것인가? 류마티스 약을 10년, 20년 먹으면은 관절 변형이 막아지고 류마티스도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약물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시작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한 사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인턴 시절부터 저는 이제 천천히 돌이켜봤어요. 제가 맨 처음 봤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제 친구의 누님, 2년간 류마티스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서도 자연적인 내 몸의 자연 치료를 살리는 방법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연 치료를 살리면 그래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나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런 방법만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적 관해 상태, 치유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살려야 된다. 약에 의지하지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없고 검사상으로도 염증치가 정상 범위가 나올 때가 진정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유 상태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어떤 식이요법과 생활요법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인턴 시절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류마티스 양량을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의사로서 류마티스의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들, 치료적인 방법들, 약물적인 방법, 어떤 전문적인 치료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한의사로서의 첫 해 인턴 생활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사유 과정, 치료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법을 완성해 왔는지 그 시작의 단계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좀 더 그 다음 단계 천천히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